여러분, 이제 곧 수능입니다. 저는 날씨가 쌀쌀해지면요, 수능을 체감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 시즌이 되니 날씨가 쌀쌀해졌네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 초창기 수능은 여름에 봤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993년 수능 첫 해에는요, 수능을 여름과 겨울 두 번에 걸쳐 봤습니다. 1, 2차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서 이듬해부터 1회로 축소됐죠. 그리고 초창기의 수능은요, 지금과 여러모로 달랐습니다. IQ 테스트와 비슷한 문제도 있었고요. 과목과 범위도 상당히 많았죠. 국어 영역에는 듣기 평가가 있었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지금 영어 듣기 평가처럼요, 국어에 듣기 평가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수능과 지금 가장 다른 것은 뭐니 해도 수험생 인원입니다. 과거 90만 명에 육박했던 수능 응시자 인원이 현재는 52만 명에 불과하죠. 그것도 재학생은 34만 명 뿐이고요. N수생이 16만 명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이전과 지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네, 눈치채셨겠지만 오지선다형 문제로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고 문제풀이 능력으로 변별한다는 점인데요. 바로 이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수능 개편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죠. 지금도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수능이 역할을 다했다라던가 수능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는 것은요, 지금의 입시, 지금의 학교 현실이 빠르게 변하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는 아쉬움 때문일 것입니다. 변별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미래의 변화 요구에 맞춰서 인재를 육성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지금의 수능을 바꾸는 것만이 해법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곧 입시만은 아닐 테니까요. 좀 더 확대해서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마련돼야 합니다. 수능이 올해로 31번째 치러지는데요. 여러분, 31살, 수능의 3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2050년 수능은 어떤 모습일까요? 계속 존재할까요? 그렇다면 학교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지금과 비슷할까요? 2050년의 교육의 모습은 어떨지요? 오늘은 연말을 맞아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정말 중요한 문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육의 현재를 한번 돌아보고 미래 교육에 꼭 필요한 우리 아이들의 역량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미래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담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30년 후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요, 많이 공부하고 저희 채널에 출연하신 많은 교육 전문가들, 미래 학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으니까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하이퍼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자기 주도력에 대해서는 네네. 많은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 더 중요한 거는 하이퍼 더더욱 초자기 주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일수록 더더욱 자기 주도력이 필요해요. 아무리 암기 잘하고 네. 계산 잘해봤자 인공지능 발끝도 못 따라가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최고의 인재는 자기가 스스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야겠죠. 창의력이 굉장히 네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공이 하나, 둘, 셋, 전공이 두세 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배워야 되네요. 네, 계속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 M자형 인재만으로도 부족해서 네. M자가 합쳐진 2M, 3M 이렇게 협업을 해야 돼요.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또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하고 관계를 맺을 누군가가 필요하고, 저는 그 마음을 안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랬더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비판적 사고력, 소통 능력 이런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이거다 싶었던 역량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 문해력입니다. 한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문해력처럼요, 미래를 읽고 쓸 줄 아는 미래 문해력을 갖춰야 미래에 적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 미래 문해력이요,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래 문해력이라는 용어는요, 유네스코가 21세기 리더가 갖춰야 될 필수 능력으로 지정하면서 주목을 크게 받기 시작했죠. 여기서 추가 정보를 좀 덧붙이자면요,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그 문해력 있잖아요. 문해력이란 개념도 유네스코가 먼저 제시한 겁니다. 다양한 내용의 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창작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하면서 널리 회자되기 시작했죠. 여기서 말하는 미래 문해력은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사실을 근거로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과학적 사고와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비판적 사고로 구성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지구의 온도가 2040년까지 1.5도 상승할 수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과학적 사고라면요,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이 바로 비판적 사고입니다. 즉 현실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단순히 현재나 과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문제를 한번 미리 생각해보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래 문해력을 키우려면요, 정해진 틀이 아니라 미래의 틀로 바꿔보는 그런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진 틀, 정해진 학교 내에서만 생각하면 지금의 현실에서만 놓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지금과 달리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지금과 다른 유형의 문제들이 수없이 발생할 거니까요. 그래서 미래 문해력을 강조하는 유네스코도요,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런데 왜 유네스코가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느냐고요? 유네스코 하면 세계유산을 떠올리기 쉽지만요, 유네스코와 교육은 굉장히 각별합니다. 유네스코의 영문 이름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에서 볼 수 있듯이요, 유네스코는요, 전쟁과 빈곤, 차별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교육이나 과학에 크게 관심을 두는 국제협력기구인 유엔의 전문 기구입니다. 유네스코의 최우선 과제가 바로 교육인 것이죠. 유네스코에서요, 이가 가장 앞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유네스코의 고민은요, 3년 전 발간된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준비 기간만요, 장장 2년이 걸렸고 100만 명 이상의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담겨 있는지 눈치채셨겠죠? 유네스코는요, 1945년 설립 이래로 사회 변화의 결정적 순간마다 교육의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세계적 보고서를 계속 발표해 왔어요. 1972년에 발표한 포르 보고서는요, 학교 교육의 미래 지향점에 대해서 다뤘고요. 1996년에 발표한 들레르 보고서를 통해서는요, 교육의 4가지 기둥을 짚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4가지 기둥이란 알기 위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기 위한 학습을 말합니다. 두 보고서도 통찰력과 영향력이 컸지만요, 최근 몇 년간 세상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보고서를 발간한 것이죠. 교육의 미래 보고서는요,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요. 과거의 교육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뭐가 떠오르세요? 주로 학교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 교육에만 집중된 과거의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서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교육을 재편해야 한다는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요, 학교 교육과 성인 교육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왔잖아요. 근데 앞으로는요, 유아 보육부터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에 더해서 인생 전체에 걸쳐서 배움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시선입니다. 즉, 공동체로서 교육의 개념과 시스템을 확장하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교육하면 먼저 떠오르던 그런 개념들, 경쟁이나 각자 도생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고 연대해 나가야 하는 그런 교육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데요. 그동안은 교육이요, 주로 학교에 머물고 아동하고 청소년 대상 의무교육에 축을 뒀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평생에 걸쳐서 필요한 지식을 누구나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재편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튜브 플랫폼에 발맞추기 위해서 고3 때보다도 더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이렇게 평생 교육의 시대가 될 거예요. 제가 보고서를 읽으면서 흥미로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유네스코가 생각하는 학교의 미래를 담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학교는요,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평가하는 것만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학교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는 지식, 정보를 밖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학교만이 교육의 주가 아닌 거죠. 이제 학교는요, 그래서 사회생활, 메타러닝을 배우는 곳, 사회가 계속 바뀌어도 새로운 것을 해나갈 수 있게 만드는 곳, 자신의 잠재력이나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을 논의하는 그런 핵심을 담당해야 하는 곳이죠. 유네스코의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제를 나누는 자리가 있어서 여러분께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의 미래 보고서 발간 3주년을 맞아서 기획된 2024년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이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교육부와 유네스코 본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개최해서 유네스코 회원국의 미래 교육 정책과 실천 동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와 국내외 교육 전문가, 교육자, 학생이 모여서 거의 1000여 명이 모여서 4일간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관심 기울여 주세요. 포럼은요, 기조연설과 전체 세션을 비롯해서 10개의 세부 주제에 대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의 미래에 관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대화의 장인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살펴보시고요. 이 중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유네스코가 제시하는 학교의 비전과 그런 제안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미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전국 다문화 학생의 4명 중 1명 이상이 경기도 학생일 만큼 다문화 학생 수가 많은 거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육 과정을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온 만큼 이번 국제 포럼을 통해서 전 세계 선진 모델로 알려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꿈꾸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죠? 우리 교육이 바뀌길 원하신다면 더 많이 고민하시고 함께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의 미래보고서에서 제시한 3가지 핵심 질문 마지막으로 던질게요. 우리가 교육에서 계속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육에서 중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길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자 TV